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돈과 재물은 내가 일을 하는 이유이면서도 잘 살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일이 잘 돌아가지 않아 수입이 없을 때 사주 상담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재물운에 대해 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재물이 좋은 사주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도 제 사주에 재물운이 있나요? 하는 질문이고요. 이름에도 재물이 들어가도록 장명을 해달라고 할 정도입니다. 재물복과 재물운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요. 굳이 구분해 보자면 재물복은 타고난 사주팔자의 재물이고 재물운은 언제 재물이 들어오냐 하는 시기의 문제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 명리학적으로 인생에 재물운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특정한 조건과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요. 하지만 사주상 재물복이 아예 없다면 재물운 또한 자연히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재물복과 재물운을 구분하지 않고 재성이라는 의미 하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내담자를 만나면서 사주 명리학 이론을 적용시켜 보았고 재물운이 있는 사람에 대해 사주학적 특징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사주팔자의 재물복을 타고난 사람은 대체로 재성이 활발하고 재성이 용신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재성은 재물을 표시하는 십성인데요. 재성이 용신인 사람은 아무리 큰 풍파를 겪어도 부자 내지는 잘 산다고 보면 틀리지 않는데, 남자 사주에서 재성이 왕성하면 여자를 만나도 현모양처를 만나 부자로 살게 됩니다. 재성운이 곧 재물운이지만 재물운을 보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재성운이 들어오는 해가 기신이면 재물운이 있을 수가 없고 큰 돈이 들어오더라도 금세 나가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내담자들이 사주를 보아도 이러한 이치는 같았습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재물운이 컸던 상담자는 2020년에 자신이 생각보다 많은 돈을 벌었지만 2021년에 들어오면서 기신의 영향으로 하고 있던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수입으로 거둔 돈을 소비하는 상황에만 놓이게 되었습니다. 2021년만 보아서는 재물운이 없다고 봐도 될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재물운을 볼 때 중요한 것은 내 사주가 현재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달라지냐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신년 운세를 새롭게 보는 사람이 많은 이유입니다. 재물운이 좋아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일간이 신화한 것이 기본입니다. 일간이 약한 사람들은 경쟁에서 싸워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일간이 강한 사람은 그릇이 크므로 이로 인해 큰 돈을 다스릴 수 있는데요. 부자로 사는 신성한 사주는 남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끈기와 굳센 의지, 그리고 전투적인 성향의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신왕한 사주임과 동시에 부모의 덕까지 갖춰져 있다면 세대를 이어서 재물운을 꽉 쥐고 평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모는 인성이고 본인을 살아가게 하는 귀인이 되죠. 부모에게 큰 재산을 물려받는 것도 재물운이 나를 따라오는 운명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궁합이 좋은 부모에게서 자라고 큰 사람은 재물복을 가지고 태어날 확률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사주에 재성과 인성이 없으면 부자로 살지 못하는 걸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주 상담을 했던 한 내담자는 머리를 많이 쓰는 강사의 직업을 가진 분이었는데요. 이분은 언어 능력과 자신의 생각을 말로써 어필할 능력이 뛰어난 식상이 있었습니다. 사주에서 식상이 발달한 사람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타고난 재능을 활용해 부자로 살게 될 가능성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식상은 한 가지에 파고드는
부지런함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평생 크고 작은 기회가 오기 마련인데요. 사주에 재물운이 없는 사람은 시행착오를 겪을 일이 많지만 내가 가진 다른 운을 씀으로 해서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해석을 다르게 보면 제 아무리 재물복을 타고나고 재물운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재물을 내 것으로 끌어들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재물을 아무리 많이 모으더라도 이를 관리할 경제 개념이 없다면 재물운이 없는 것만 못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사주를 제대로 알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거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명식은 4월 갑신일주 남명으로 천간으로 상관생재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지지에는 사신형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상관의 형태를 쓰는 것으로 보아 직장보다는 사업 쪽에 뜻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월 갑목은 반드시 수가 있어야 갑목이 해가를 하면서 자랄 수 있고 꽃을 피우는데 수가 신중임수로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려서 대운마저 토금 기운으로 흘러 갑목이 성장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사주가 상관편제의 형태여서 어찌 보면 부를 거머쥘 수 있는 명으로 보이지만 사주에 아무리 상관생재, 식신생재를 하고 있더라도 수라는 인성을 쓰지 못하면 절대로 식상은 재로 원만히 흘러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사주는 잔소리하는 아내라도 있어 아내 덕으로 그나마 입에 풀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잘 모시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명식은 자월 이민일주 여명으로 양인격인데요. 양인격인 관이 용신인데 시지 진토가 무력하기만 합니다. 식신이 강한데 시지 진토가 제살 태과가 돼 있음이 불미한데요. 자식을 낳은 후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민일주는 밥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일주로 팔자만 봐서는 무재성 사주인데요. 무재성 사주가 잘 나가는 이유는 왜일까요? 이는 식신이 강해 재성을 대신할 수 있고 인중병화 편제가 있어 사업을 했다면 금전에 대한 것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천간에 겁재가 있다고 해서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천간의 겁재는 빼앗느냐 빼앗기느냐의 문제이고 내가 겁재 돈을 빼앗아 올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나가기도 합니다. 위 명식에서 돈이 많이 나간다면 아마도 자식들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무재성 무인성 사주라 해서 아무 쓸모없는 사주라고 단정 짓지 말고 위의 명식으로만 봐도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팔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